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7호 제3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노동권, 차별 없는 내일을 꿈꾸다 최만식 의원과 함께한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섭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판넬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주장.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21일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라며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충급여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35년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서 일한 경험과 발달장애인, 농인, 비장인 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섭 교수, 대구대학교는 장애인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 교육 등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노동에도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섭 교수는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보충급여 모형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 제도는 매우 필요하지만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관리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보충급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직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및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위원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의원, 2024 장애인 고용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21일, 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 번지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만 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 34%로 전체 인구와의 고용 격차는 29.3%P로 2022년 하반기 28.4%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남세현 교수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단발성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시대 변화를 고려한 융합의 시도와 가치 생산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인일보 박상일 부장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직자보다 고용자의 의자와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정책 및 실행 계획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혜원 연구위원은 공공형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 품목 개발 및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정책 강화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애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애 의원, 국민의힘, 용인 7, 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 시스템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전형에도 관심 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 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우 등도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애 의원은 선도교육청 물결표 쌓인 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 신청 이후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날짜별로 확인하면서 피눈물 나는 절실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의 아픔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토로했다. 이에 제1부 교육감은 절실함을 갖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선애 의원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고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